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8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피하세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네. 감사 스마일도 최근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조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긍정적이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감스님들 이번 주말에 이 이야기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항상 마음속으로만 담아놓지 마시고 항상 말로 뱉기를 이야기 드립니다. 올해 1월 달에 서울과 각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가 25년 1월 기준이에요. 평균 아파트 가격이 13억 8천이고요. 용산, 서초, 강남, 성동, 영등포는 평균 가격보다 더 높고 최고가 대비 지금 회복 수준이 다 100%가 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서울 전역으로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것 같고요.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F4 포함해가지고 남양주, 그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그다음 의정부시 또 이런 쪽으로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왜 우리 집은 안 올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 대부분 빨리 가지만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한때는 빨리빨리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갔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이 속도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감스님들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올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를 조사해 봤더니 서울, 경기, 인천은 그나마 적은데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전라북도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이렇게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또 심각하게 우리 사회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저출산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또 고령화 또 사회에 또 진입을 하는 여러 가지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서울 경기도로만 이런 이제 쏠림이 더 가속화될 것 같기도 하고 지방이 소멸이 될 것 같기도 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은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감스님들 서울 경기도에 꼭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그래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96년도에 경기 의식을 갖다가 봤더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60% 정도가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부정 운 때문에 40%라고 이야기를 하는 96년도에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감사 스마일이 생각을 해봤어요. 96년도에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갖다가 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달을 모았더니 300만 원을 모았던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96년도에 3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인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돈을 갖다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만큼 많이 모으거나 재테크를 하거나 투자를 잘 해야지만 돈이 불어나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근면성실하게 되면 정말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운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이런 운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온다는 말씀을 오늘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어제 몇 분께서 감자스마일에게 창릉 천마을 당첨 컷이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 어제 50대까지만 해도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하고 일맥상통이 되는데, 고향 창릉 관련해가지고 이제 당첨 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이 제 방송을 갖다 꾸준히 보시는 분이신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본인이 생각했던 통장 금액이 높았는데 당첨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운이 안 좋아서 좀 안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가 창릉 천마을 당첨 컷인데, 그 전에 감자스마일이 뉴스원에 12평 빌라서 시작했던 흑수저 부부 9년 만에 내 집, 남편 독박 육아 덕분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신문기사 잠깐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 커플이 결혼 9년 만에 내 집 마련 성공했다고 자랑하자 누리꾼들의 응원이 쏟아졌다라고 해서 흑수저 남녀 결혼해서 드디어 내 집 마련했습니다. 지난 6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 9년차 맞벌이 부부로 아들 하나를 키운다고 밝힌 A씨 같은 경우에 결혼할 때 전화 남편이 가진 게 참 없었고 흑수저가 맞긴 한데 양가 모두 보태주지 못해 참 많이도 미안했었다. 운을 뗐는데 우리 힘으로 시작해보겠다고 씩씩하게 소리쳐 왔지만 막상 남편과 돈을 합쳐보니까 정말 막막하더라. 여기저기 발품 팔고 팔아서 낡은 빌라 12평짜리 전세 한 군데 구해서 들어가고 9년 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기에 댓글 하나가 너무 와닿는 댓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단칸방 연탄 부엌에서 시작해서 고진가난으로 이사하고 이사를 반복해서 중년에 68세가 되었는데, 딸들 대학 졸업시키고 출가하고 수도권에 살면서 아파트 2채에 국민연금 합산 220에 개인연금 임대료 퇴직연금에 살만하다. 젊어서 죽도록 가난했지만 죽도록 열심히 살아왔다.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젊은이들이여 횡재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살아주세요. 라고 ACCP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감스님들께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예를 들어서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을 모아서,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갖다 3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을 다 소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저축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해서 지금 당장 결혼을 갖다 안 하신 분들이라도 다음에 내 반려자랑 결혼을 갖다가 할 때 직장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가 남자든 여자든 갖고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특별히 감스님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댑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감자스마일도 제가 내 집 마련을 결혼하고 거의 10년 만에 저도 이제 내 집 마련을 했었는데, 참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의 그 종잣돈이 없었다고 하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 지금 내 집 마련이 좀 안 되신 분들이나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제발 종잣돈을 모으시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셔서 20대 때 30대 때 가난한 거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정말 가난이 그때는 탈출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감자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의 고향 창릉 SO블록 84형 당첨 하한이 2,876만원, 23년 이상 납입을 해야지만 되는 엄청난 금액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창릉에 보니까 커트라인이 제가 올드고향에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51형 같은 경우는 평균 1721만원, 59형은 2265만원, 74타입은 2616만원, 84타입은 2876만원으로 조사됐고요. 2876만원에서 가장 높은 거는
3,890만원. 와, 저는 3천만원 통장도 정말 대박인데, 이건 거의 4천만원 가까이 되는 통장인데, 솔직히 이건 창능 넣기가 조금 아깝긴 합니다. S6블럭 같은 경우도 일반 공급에 당첨 하한선이 74타입 같은 경우가 2,433만원, 59타입은 1,890만원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당해와 서울 경기도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 당해 기준으로 보면 74타입이 2,616만원에 당첨이 됐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2,616만원이 서울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예비 번호를 받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84타입 같은 경우에도 2,876만원이 여기가 고양시 당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기도나 아니면 서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경기도하고 고양시 당해가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약간 두루뭉실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울 경기도는 더 커트라인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고양시가 지금 창릉 신도시에 사실적으로 이제 당첨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또 눈에 또 들어왔던 게 다자녀 가구입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아야 당첨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16점 만점에 12점 이상 돼야지만 그나마 당첨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51타입은 조금 경쟁이 좀 약했고요.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도 청약저축 총액 기준에 1,674만원에서 2,170만원이 당첨 하한선이었고 가장 넓은 74타입 같은 경우는 납입액이 1,720만원으로 당첨됐습니다. 신세가 특별공급은 10점 만점을 받아야지만 당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점 만점 받고도 지금 당첨이 안 되신 분들 속상해 계실 텐데 희망 버리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 장항지구 S1 청약이 본청약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뭐 조사는 해보진 않았지만 장항지구를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 창릉으로 또 이번에 S5, S6 블록으로 오신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장항 S1에 대해서 본청약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날 꼭 기대해 주시고요. 민간 분양하고 공공 분양이 좀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민간 분양하고 공공 분양 이 차이를 모르시더라고요.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통장 가입 기간에 가점 점수를 따져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은 무조건 청약통장 납입총액 즉 다시 말해가지고 청약통장이 작년만 해도 10만원에서 지금 25만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청약통장이 무주택 10만원으로 해가지고 정말 2천만원을 갖다 만들려면 거의 한 20년 거의 1200만원, 1200만원, 2400만원을 만들려면 20년 동안 무주택 기간을 해야 되고 청약통장 납입을 해야 됩니다. 정말 20년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문득 감사스마일도 공공분양으로 청약 당첨이 돼서 첫 집이 제 공공분양에 당첨됐기 때문에 저는 제대군인 특별공급으로 당첨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진 않았지만 이렇게 무주택 기간이 오랫동안 기다려야지만 공공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라든지 다자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에는 유형에 따라서 소득 기준하고 청약 자격, 당첨 기준 및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런 입주자 모집 공고 정말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이거 달달달달 숙지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스마일 뭐 창릉 관련해가지고 제가 많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영상도 물론 좋지만 뭐 과거에 감사스마일 창릉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정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뭐 이 유튜브 제 거 보게 되면 물론 저에게 수익이 발생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고 제가 무료로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종잣돈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제 공공분양을 갖다 노리기는 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 고양시 부동산 대변화 창릉 신도시 효과로 시장이 아마 이제 이번 주말부터 그러니까 3월 달부터 조금 바뀔 겁니다. 그래서 리틀백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시간이 1시간이 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은 꼭 한번 들어보실 것을 감사스마일 추천드리기 때문에 한 번 더 꼭 창릉 신도시에 당첨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 창릉 신도시에 아깝게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꼭 이 방송은 들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에서 유일하게 지금 생애 최초 같은 경우만 말 그대로 이제 추첨제입니다. 나머지 신혼부부라든지 신생아라든지 다자녀라든지 노부부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자격하고 소득하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번에 당첨 발표 나서 예를 들어서 서류 제출해가지고 또 부적격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예비 당첨이 좀 앞번호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희망의 끈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고향 창릉 3기 신도시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무주택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라고 다들 의아해 하셨을 것 같은데,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만 창릉 신도시의 그런 가치를 모르지,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용산에 계신 분들까지도 창릉 신도시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S1과 S4 블록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본청약을 준비하려고 계시는 분들은 매년 본청약을 갖다 미리미리 내가 점수가 어떤 게 부족한지, 아니면 내가 소득 기준에 어떤 것들이 좀 부합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S1, S4 블록 본청약에 감스님들은 모두 다가 당첨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 중에 GTX A 노선 창릉역도 개통하고요. 또 2031년에 고양 은평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고, 그리고 다들 스타필드 고양이라든지 이케아 고양을 갖다 한번 와서 보시게 되면 평지에, 그 다음에 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창릉천, 그리고 한강까지 연결되어 있고 북한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도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여기가 다 이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으로 해가지고 다 신도시 개념의 그런 택지 개발지다 보니까 다 깨끗한 그런 아파트 및 그런 도시입니다. 거의 저는 여기 삼성벨트를 2.5기 신도시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2.5기 신도시가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지금 부족했던 일자리라든지 그런 인프라, 그 다음에 교통망, 도로망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창릉에 이제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꼭 창릉에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나는 창릉에 이번에 공모문양을 해보니까, 이걸 청약을 해보니까 통장이 그렇게 2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전환해서 삼성 주변으로, 아니면 창릉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내 능력에 맞춰서 올 전반기에라도 내 집 마련을 계약만이라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직접 들어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전세를 끼고 이렇게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A4 블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빠뜨려서 신혼희망타운 당첨되신 분들께 조금 한 말씀 드리면, A4 블록 55타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경쟁이 셌더라고요. 거의가 9점 만점을 받아야 돼서 우선공급에 당첨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우선공급 다음에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첨으로도 뽑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A4 블록, 저에게도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이거 가져가야 되느냐, 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 또 들으셔가지고 많이들 여쭤보셨는데, 저는 창릉 신도시의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입지로 따졌을 때는 S5, S6보다 A4가 더 좋습니다. 가장 창릉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A4 신혼희망타운이 정말 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집이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분명하게 그 목표대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저되는 건 없다. 감사스마일도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토요일날 아무도 출근을 안 하잖아요. 심지어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저에게 많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노력하면서 이제 내 집 마련도 했었고 또 내 집 마련도 하고 부동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저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저는 10대, 20대 때 그런 것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창릉 3기 신도시에 당첨이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부디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든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마시고 그래도 꼭 계약을 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또 예비 당첨에 당첨돼 가지고 조금 희망을 갖고 계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희망을 좀 갖고 기다려 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하고 같이 주 6일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주 6일 계속 제가 들으라는 이야기는 안 드립니다. 다만 꾸준하게 감사 스마일 TV와 함께 하시게 되면 분명히 말씀드리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오늘 3월 8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감스님들 되시고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